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전반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그리고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의 김충현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월 14일 수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딱 주 중반에 와 있는 하루인데요. 일단 야간 선물이 0.3% 정도 하락을 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도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었죠. 일단 유가 하락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밤 글로벌 증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코스피가 192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아침입니다. 자, 먼저 윤동식 대표님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9% 정도 상승한 1918.10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45% 정도 상승한 572.77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부터 놓고 좀 보겠습니다. 차트만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전형적으로 20일을 좀 막고 자꾸 떨어지는 패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2월 말경이죠. 12월 24일, 25일 경에서도 21선, 60일선을 좀 막고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일선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21선이 막고 떨어지는 상황인데 떨어지는 이유는 여지없이 변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뚜렷한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킬 모멘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 21선을 돌파해가지고 코스닥 지수 같이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570포인트 이 선까지는 거의 육박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대형주들이 과연 언제 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그런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가지고 수급상 주가를 끌어올리거나라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수 참 어렵죠. 어려운데 2014년도 4, 4분기 실적이 대형주 위주로 발표가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서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1월장 중후에는 지수가 조금 힘들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좀 짧게 수익을 3%, 5%, 10% 이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여러 종목을 수익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글로벌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출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6% 강보합으로 출발하며 192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4% 반등 나오며 573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분위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초반 현재 외국인의 거래소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군요. 수급 분위기 어떻습니까, 피디님? 네, 지금 외국인이 423억 정도를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지금 260억, 기관이 지금 11억 3천억 정도, 11억 3천만 원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정도를 매수하고 1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10억 정도 매도, 기관이 지금 1억 8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1월 8일, 9일 양일간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개인은 2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어제 특징적으로 기금이 1,50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투신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 쪽 지금 장 초반보다 점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오늘 거래소가 이제 코스닥보다 강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수급은 현재 지금 외국인이 10억 정도 매수, 개인이 10억 정도 매도, 그리고 기관이 5억 정도 이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투신권에서 매도가 2억 7천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거래소 쪽 외국인 수급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약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매도세가 최근에 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거래소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약해진 만큼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제 업종별 분위기를 확인해 볼 텐데요. 거래소 쪽에서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가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6%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파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도 운수창고 업종이겠죠. 오늘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운수 창고에서 외국인이 지금 34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27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또한 46억 정도 순매수 기준을 좀 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운수 창고에서 조금 외국인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 중심으로도 이제 124억 정도 외국인의 좀 강력한 매도세, 전기전자에서도 85억, 섬유의복에서도 32억 놓고 본다고 치면 대형주 위주에서 지금 545억 가까이, 아니 455억 가까이,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놓고 치면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540억 정도 강력하게 매도세가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행만 놓고 본다면 장초반부터 외인이 이제 550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기관은 65억, 개인은 329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유일하게 사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인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만 좀 놓고 보더라 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이즈 자체가 좀 크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징 있는 종목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유가가 이제 좀 신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서부 섹터 수유가 어떻게 보면 두바이 브렌트비보다 원래는 가격이 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더 높게 측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서부 텍사스 수유 같은 경우가 어제 어떻게 보면 두바이보다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 걸 보고, 가격 자체가 더 떨어진 걸 보면,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40불 미만까지는 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운수창고 업종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항공주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2.5% 정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보면 해운주들, 유통 관련된 주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유통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LG상사 쪽이 좀 유독 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수 자체가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을 좀 놓고 보면 그동안 좀 소외됐던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빠졌지만 그거와 좀 다르게 한국 증시는 이번 주 말 정도까지는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든 지금 지수를 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수를 잡고 있는 게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에 맞춰가지고 지수와 종목들을 편입시켜가지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 하락 속에 달러화 차별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50전이 하락한 1,07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77원 30전과 1,079원 6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79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엔이 하락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달러는 주요 상대 통화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통화 가운데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달러화의 자체적인 강세 요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상대 통화의 강약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유럽장에서는 오는 1월 22일로 예정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로달러가 1.1752달러까지 하락했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유럽 증시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위험 선호도의 상승은 달러 N으로 하여금 118엔대 후반대까지 상승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달러 N이 117엔대 중반까지 하락했고요. 달러 원 1개월물의 경우는 달러 N을 추정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어제 종가보다 5원이 하락한 수준에서 뉴욕 여기외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의 자체적인 강세 요인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달러화는 유로화뿐만 아니라 엔화와 원화에게까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강화되고 있고요. 바로 이 점이 달러 N이 하락하는 주 배경이 되면서 그 영향이 달러 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달러 N은 중장기적으로는 전 고점인 121.84엔을 상향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차익 실현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달러화의 자체적인 강세 요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달러 N은 최저 116엔대 중반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추가 하락이 진행될 경우에 당국의 매수 개입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달러 N보다는 하락 속도가 느릴 것으로 봅니다만 1070원대에 일정 기간 머무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달러 원이 1070원대만 지킬 수 있다면 달러 원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은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70원대 후반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1074원과 1083원 사이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 요즘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회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이번 주 금요일 네. 저녁 7시에 저희 회사에서 연간 전망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 하락 소식이 또다시 들리면서 항공주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가봐도 괜찮은 것인지 투자 전략 세워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주, 오늘 시멘트 관련주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들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고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죠. 지배구조 관련주가 어제는 현대글로비스, 블록데이 무선 여파로 또 같이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금 반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김충현 PB님. 네, 지금 항공 관련주로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상대적으로 대한항공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제 수혜를 좀 볼 거라고 예상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뭐 좋은 모습이고요. 특히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가행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펙에서 생산량을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석유 재고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 이제 추후에 그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그 유지가 될 거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시아나항공이 아무래도 대한항공보다는 지속적으로 조금 우호적인 그 수급 현황이 들어올 거라고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외국인 순매수 1위 업종이 아시아나항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조정 시마다 일단은 매수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뭐 시멘트랑 뭐 제지업종들 이런 것들도 지금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신양해를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해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뭐 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물이죠. 그 원유
하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제 부산물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멘트 가격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그리고 신축 이런 것에서 이제 들어가는 뭐 핵심 원료라고 보실 수 있죠. 시멘트 같은 경우가 대충 건축물의 80% 정도는 뭐 시멘트가 거의 틀을 잡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신양해, 뭐 한일 시멘트, 그리고 뭐 쌍용양회 이런 종목들 전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수혜를 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조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제지는 그 아세아 제지입니다.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아세아라는 기업 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아세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고요. 아세아가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아세아 제지 이렇게 편입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최근 3영업일 동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글로비스가 어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입었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한 7%대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대 그룹사에서 이제 원래라면 현대글로비스를 지주사로 키울 거라는 좀 시나리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고 현대모비스를 그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랑 지금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봤을 때는 향후 지속적으로 현대모비스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리는 게 맞지 싶고요. 그리고 현대 이제 모비스랑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현대기아차들 오늘 잠깐 우호적인 모습이 보이지만은 향후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조금 더 투자가 확대될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위아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TX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 감자 후 사흘째 거래가 재개된 이후 사흘째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이 시간 급등세가 나와서 저희가 살펴봐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가 접근은 하지 말자. 일단은 관망하는 분위기로 살펴보자 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일단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또 메디톡스입니다. 일단 증권사 호실적 전망의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 메디톡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용식 대표님 이들 세 종목 흐름 분석해 주시죠. 일단 STX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네. 관리 종목이네요. 관리 종목이고 어제 상한가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9%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감자를 하네요. 9대1로 감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관리 종목을 투자할 만큼, 이렇게 투자 패턴이라고 그래야 되나, 성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고 치면,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기업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트만 좀 한번 봐드릴 것 같은데, 오늘 시가를 좀 좋게 고가에 14.92% 상한가에 상승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랫꼬리가 안 달린 음봉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치면 어제 상승했던 부분까지 오늘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 치더라도 오늘 상한가에서는 분명히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 뻔하기 때문에 어제 운 좋게 아니면 그제 아니면 그제 운 좋게 이 종목을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가에 분명히 털고 시가가 상한가에 형성됐기 때문에 시가에 분명히 털고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 터신 분들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 이상까지는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 이상까지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6,000원 위에서 조금 털고 나오시라라고 뭐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인데 오늘 뭐 외국인의 5% 이상 뭐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뭐 5% 이상 지분 취득했다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러브콜에 인해서 주가가 향승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월 8일부터 뭐 4거래일 연속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된과 동시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죠. 중국 쪽에 화장품이 많이 납품이 된다. 뭐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외국인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 치더라도 매년 영업이익률이 증가된 상황이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1분기, 2분기, 3분기 15%, 29%, 34% 매년 증가가 되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3분기가 24, 27, 33% 이상 매년 증가하고 EPS 또한 24, 27, 33 1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거면 주가는 절대적으로 밀리진 않습니다. 밀리진 않고 밀렸다 한들 지금 1월달 패턴과 같이 급반등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형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거나 보유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매매 패턴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매매 패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 시장이 핫이슈가 되고 있는 메디톡스라는 종목에 추천드리고 싶은 상담을 좀 해드리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5,100원이 올랐죠. 뭐 최근 매매 동향을 최근 일별 거래 동향을 보면 하루만 빼놓고는 12거래일이죠. 12거래일 중에 하루만 빼고는 매우 계속 11거래일 오르고 하루 빼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 쪽도 그렇고 중국 쪽에 매출이 올해는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거 좀 차트를 좀 당겨보죠. 그동안 과거에 20만 원대 이때부터 주가가 작년 6월까지 11만 원 선까지 이때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수출을 했던 엘러건사가 이제 엑타비스가 됐건 어느 회사의 M&A가 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이 기술 계약을 맺은 계약이 파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20만 원 가까이에서 11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엘러건사가 R&D를 전문적으로 하는 엑타비스라는 회사에게 인수가 된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시장의 기대치에 맞춰서 주가가 11만 원에서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300%, 20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주가만 놓고 본다고 치면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2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40%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 분들 긍정적으로 매우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래되는 주식이 560만 주밖에 없습니다. 560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호가에 올려있는 잔량이 10주, 6주, 15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호가 자체에 올려있는 잔량이 적다. 거래량이 발행 주식이 적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의 이 수급에도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고요. 재무제표만 놓고 본다고 치면 매우 양호한 기업입니다. 매년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나는 기업이다 보니 영업이익률, 기술료, 마일스톤이나 기술료 같은 것만 빼더라도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 팔아가지고는 50% 이상 수익이 나는 기업이다 보니 수익률로 따지면 매우 좋은 기업이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좀 스윙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1년, 2년 가져가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 기대감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5일선 회복 여부 그리고 5만 원선 주가도 회복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IT 종목 중에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지난 9개월 연속 외국인 러브콜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 흐름 살펴봐드리고 또 현대백화점이 자사주 취득 소식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유통주가 지난 1년간 흐름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바닥을 짚고 좀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인지 오늘 신세계도 주가가 함께 오르고 있더라고요. 유통주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PB님. 예, SK 하이닉스가 외국계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9천억 원, 1조 6천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호적인 환율 조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디램 비중이 55%를 상회하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 실적이 최근에 많이 부진했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낸드가 계속해서 필요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우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일선 밑에서 지금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장 전략으로 예상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런 종목들입니다. 지금 거래소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강하진 않았지만은 그 와중에 지금 버티면서 이제 계속해서 꾸역꾸역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인데 수급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랑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계속해서 유심히 관심 가지고 매매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빠질 때마다 11선 정도 보시면은 그냥 매수 대응으로 편안하게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시고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5년에 LCD 패널이 지금 타이트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보면은 2010년 6월이죠. 2010년 6월 이후에 지금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이폰 6 플러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에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에서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TV들이 사이즈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65인치 TV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CD 쪽에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 LCD 패널 가격이 이제 수요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가격 제한이 조금 하락이 이제 조금 제한적인 상황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PBR 밴드에서도 지금 1.1배 수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매출액 7조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이 6,2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4년 내에 이제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굳이 이거를 피할 것이냐, 이렇게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할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목표 주가로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37,000원, 8,000원 정도에서 조금 단기 저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4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 취득 소식에 3%대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좋아하는 흐름의 그 종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밴드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밴드 상단에서 정확하게 걸리고 빠진 다음에 지금 밴드 하단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들을 그 단기적인 대응으로 뭐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뭐 10배 수준이고 PBR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는 10배 수준이고 PBR 기준으로 0.89배 수준으로 그 뭐 PER 그러니까 이제 재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저렴하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흐름이 현재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제가 볼 때는 접근을 뭐 향후 조금 더 14만 원 오히려 그 정도 돌아갔을 때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뭐 그냥 일단은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분 취득 이런 건 긍정적인 뉴스니까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사모으시는 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 돌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C넥스인데요. IT 부품주이죠. 5거래일째 주가가 강세입니다. 지난 CES 2015에서 사물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카메라, 말이 좀 어렵지만 일단 신제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3월부터 액티브엑스가 폐지된다고 하죠. 이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는데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오늘 보안 관련주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이니텍 이런 주가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끝으로 휴캠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일단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좀 그 실망감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윤동식 대표님 어떻습니까? 일단 MC넥스부터 좀 놓고 보겠습니다. 네. CES에서 라스베가스 좋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CES에서 열린 뭐 신제품 발표에서 5거래일째 달리고 있다. 이거 일단 차트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뛰어든 게 일봉이고요. 무섭게 오르고 있네요. 이제 13,000원대부터 뭐 5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주봉상으로 놓고 봐도 꼭지 없습니다. 월봉상으로 놔도 꼭지 없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 종목을 신규로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사야 되는데, 오늘 매수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오늘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은 사지 마시고요. 분명히 갭이 지금 너무 많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도 그렇고 21선 사이 갭도 떠 있는 상황이고요. 캔들과 5일선 사이도 갭이 너무 많이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갭을 메꿔서 가게 되면 관심을 가지시고요.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갭을 못 메꾸고 쭉쭉 올라가 버린다고 하면 뭐 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포기하시는 전략이 좋은 거지. 사물 인터넷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모든 전자제품을 사물 인터넷과 연결시켜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도 있고 기대심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뭐 이렇게 가시적인 목표, 가시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담아가시는 전략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종목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두 번째로 뭐 액티브엑스와 관련된 뭐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보안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액티브엑스와 관련돼서 보안 관련된 주들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전일이죠. 전일 펜타곤이 뚫렸죠. IS 무장단에게 뭐 해킹해서 공개를 정보를 오픈하겠다. 그래서 오하마 측에서도 이제 보안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보안에 좀 특수성을 띄우겠다라고 해서 보안과 관련된 주들이 분명히 움직이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윈스도 그렇고 안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국전자인증 오늘 뭐 12%나 예, 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좀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 복잡한 것 같냐면 제가 조금 싫어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안 관련된 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런 기대심 플러스 실적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정말 땡큐인 종목인 거고, 기대심만 있고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뭐 실적이 안 좋다,
뭐 4, 4분기도 마이너스 아니면 4, 4분기 뭐 QOQ 아니면 YY 대비해서 뭐 감소된다라고 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뭐 실적이 매년 증가된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이 뭐 10% 이상 나온다.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된다 하시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이슈에 따라서 지금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종목을 좀 바라보시다가 이 시점에 오면 뭐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겠다 이런 좀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캠스인데 네. 탄소 배출권이죠. 이게 뭐 교토정서라고 일본에서 만든 법칙인데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매연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은 뭐 오토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게 돈을 내놔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얘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뭐 한 10년, 20년 전이죠. 한 20년 전부터 분명히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 뭐 선진국에서는 하겠다. 뭐 근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첫 거래가 분명히 있었죠. 뭐 탄소 배출권을 얼마에 산다라는 첫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휴캠스 같은 경우가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07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고 뭐 밀리더라도 뭐 금방 이렇게 올리는 계단식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뭐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리고 결국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증시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제가 정확히 나라는 생각은 안 나는데 뭐 5년 내에 디젤 차는 시중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뭐 공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매연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관련된 탄소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뭐 5일선과 21선, 60일선이 좀 응집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움직임이 크긴 합니다. 차트 자체가 캔들 자체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이 1월 달부터 강력하게 좀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25,000원 선, 60일 선이 되겠네요. 25,000 이 선은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종가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25,000원을 좀 지지하고, 뭐 차트가 좀 옆으로 눕는다 하시면 서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대표님께 미리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게 바이오 및 핀테크 관련주 주목하자라고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아닙니까? 지금도 추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바이오 관련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메디톡스를 탑픽으로 좀 꼽아드리고 싶고요. 뭐 회사의 메리트는 뭐 성장성 그리고 동력 이거는 변한 거 전혀 없습니다. 변한 거 없는데 주가가 20만 원대부터 11만까지 밀렸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6%가량 2만 원가량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주건, 뭐 핀테크 관련 주건 매출이 확보가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핀테크 관련주로 가장 뭐 탑픽 수혜를 볼 종목이 뭐 다음 종목일 것 같습니다. 다음 각호가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고점 18만 원 대비해서 12만 원까지 밀렸지만 뭐 올 초에 한 2만 원가량 뭐 15% 정도 되겠네요. 2만 원가량 급등해서 주가가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핀테크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 뭐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되게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NH엔터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게임 종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 이번에 뭐 유증을 하죠. 3,500 정도 유증을 하는데 그 용도를 오픈을 해라 했더니 결국은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산업으로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키우겠다라는 이런 기업들
다음도 그렇고 NH엔터 이런 기업들, 다날도 그렇고 다음카카오, 한국사이버결제, 네이버 많죠.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2015년도 초반에는 강력하게 상승하는 기업이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충현 PB님께도 질문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한 줄 전략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예,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괜찮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핀테크랑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요즘에 MBC라고 하는 그런 업종들, 모바일, 그리고 이제 바이오, 차이나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는데, 어제 일단은 OECD 그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됐는데, 3개월 연속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코스피 지수가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되게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1940에서 50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군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글로벌리하게 경쟁력 있는 부품 업체들, 지금 IT 시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도 글로벌리하게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 두 업체 집중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그 업종 내에서 내수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CJ 이런 것들 지금 시장 대비해서 많이 깨졌지만 20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게임 업체 중에서는 NC소프트, NH엔터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을 계속해서 조금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주들이 지금 좋아지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런 업체들은 대부분 지금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모바일, 핀테크, 바이오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먹을거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유한타증권의 김충현 PB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